안녕하세요. 예, 우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임진록이라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임진왜란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네요. 자, 주제는 임진왜란의 치욕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싸움, 전쟁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임진왜란이 그 참담한 패배로 끝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민중들의 이 고통,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의식을 계승한 이 후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어떤 정신적인 보상, 뭐 이런 얘기죠. 밖으로는 이제 외적의 침략, 강토와 민족을 수월하는 이 분노를 고취시킨과 함께 안으로는 당쟁으로 허점을 드러내가지고 외적의 침략을 자초한 이 뼈아픈 참회.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인 거죠. 이런 뉘우침이 작품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깊은 한자는 이 내우외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내우외환. 그래서 임진왜란을 이제 소재로 해서 전쟁의 발생 과정이라든가 또 전쟁 중에 활약한 이 장수들의 활약상이 쭉 나옵니다. 뭐 삼영당이라든가 여러 김덕령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막대한 피해를 본 이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그나마 정신적인 위로를 얻는 그 민족적 정기를 또 얻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소설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또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약상을 상상력을 또 동원해서 변용해서 만들어낸 역사 군담 소설이고요. 이 영웅적인 인물들이 활약상이 쭉 사파 형식으로 연결하면서 단편적인 이야기의 묶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구적인 상상력을 통해서요, 임진왜란이라는 이 훼손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어떻게 한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죠? 자긍심, 어떤 그 치욕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이제 전쟁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이 장군 이순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속에서 고통받는 이 민중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죠? 또 뛰어난 능력이 이걸 또 발휘를 잘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이 영웅의 활약상을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통쾌함도 얻고 정신적으로나마 위안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행장은 이제 당시의 소서 행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니시라고 하는 유키나가라는 이 행장 장수입니다. 장수. 거제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서 물리치고 꺾기 위해서 온갖 계책과 모략, 그쵸? 술책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순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니시도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물리칠 방도를 강구하는 이 고니시 소서 행장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는 소서 행장이 부하장수 요시라라고 있습니다. 요시라가 누구냐면 대마도 출신의 당시에 그 부산을 왕래했던 이 장사치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어의 능숙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회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시라에게 이제 전달 사항을 전해입니다.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그래서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순신, 요시라, 소서행장 같은 사람들. 그래서 실존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면서요, 작품의 어떤 사실성을 확보하게 되고 또 독자에게 어떻습니까?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그렇죠? 이러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결단낸다는 거는 완전히 망가뜨릴 계책, 꾀를 행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유시라는 이제 이중첩자입니다. 간첩이고 또 명을 듣고 평소 교류가 있던 이 김응서, 그렇죠? 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경상 우병사라 역할을 맡은 장수입니다. 장수. 은근히 은밀히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요시라는 소서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김응서를 찾아가가지고 뭐 합니까? 지령, 그렇죠? 꾀죠, 꾀. 이걸 실행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정보를 흘리면서 계책을 세우는 그러한 그 소서행장의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소서행장의 그 계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은 게 바로 요시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평행장은 우리 그 소서행장은 본래 처음부터 애초부터 화친하고도 했지만
이 청정, 즉 가등청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장수. 갓도 기요마사라는 이 새로운 그 또 다른 장수가 있습니다. 이 소서행장과 라이벌이죠. 그래서 홀로 싸움을 주장하는 통에 서로 틈이 생겼다. 그러니까 벌어졌단 말입니다. 사이가. 그래서 이제는 이 청정, 가등 청정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서 청정이 다시 바다에 나올 것이니 내가 연락하면 빨리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공격해라. 그럼 그 가등 청정이 죽일 수 있다. 너희들이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정보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선의 원수도 갚고 우리 장군의 한도 씻으니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면서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문제 상황을 또 언급하면서 상대에게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주는 이러한 말하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관련 속담은 뭡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도랑치고 가재도 잡을 수 있다. 꼭 먹고 알이다.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구도 좀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정리하기가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소서행장의 계책으로 인해서 요시라가 지금 우리 김응서 장군에게 지금 계책을 지금 부리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응서가 이 일을 조정에 이제 바로 고하는 거죠. 보고해서 조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시라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떻습니까? 무비판적인 거죠. 그 당시에 조정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에게 바다로 나아가 이 청정을 치게 하였다. 이 출정을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 아시죠? 여러분 행주산성에서 대첩을 이뤘던 이 권율 장군 또한 한산도에 이르러 순신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정에서라든가 권율 장군 같은 사람들이 또 이순신에게 명령까지 이제 내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는 마땅히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죠? 골든 타임이다 이거죠. 죽일 수 있는. 권율은 이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가등청정을 공격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순신만 빼고는 나머지 모든 그 정부라든가 장수들이 결국 이 청정을 주기 위한 계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 영웅 이순신 장군인 이 영웅 이순신은 이것이 도적의 외적이죠. 간사한 계략인 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전을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과 권율과는 완전 대조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인물의 어떤 탁월한 우수한 안목과 식견, 판단력, 그렇죠? 지각력, 분별력, 지혜가 돋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인현 정월 이제 시간적 배경이 나왔죠. 드디어 웅천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5일에 이 청정의 선봉부대가 장문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뒤이어 요시라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청정이 이미 육지에 내렸다. 이미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기회를 잃었다는 거죠. 이미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이제 듣고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허물, 잘못을 이순신에게 이제 독박으로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기망했다. 뭐 임금의 어명을 무시했다. 대역죄다. 권고 파직을 해야 되겠다. 조정으로 압송당하는 그러한 시련을 맞게 됩니다. 이순신에게는. 맞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전략이고요.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통제사로 이제 다시 임명된 이 원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원균이 칠전도에서 크게 패합니다. 이순신을 대신 나서서 나선 원수거든요. 원균. 근데 선조는 이제 이순신을 이제 백의종군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군의 가장 높은 벼슬이 이제 통제사고요. 임명합니다. 앞으로 이제 임진왜란의 전세가 점점 악화되고 위험에 빠지니까 결국 선조 임금께서는 이순신을 다시 재임용을 한 겁니다. 순신이 군관 10여 명과 아전 수십 명을 데리고 진주를 지나 옥과에 이르니 백성들이 길을 메우고 순신을 따른다. 이런 걸 볼 때 벌써 백성이 이순신을 따르네요. 그렇죠? 순신의 군사가 이미 100여 명이 넘었다. 순천에 이르러 무기를 내어 가지고 보송에 가서 보니 겨우 10여 척의 전선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배들이 파손됐을 거 아닙니까? 이순신이 없는 상황에 10여 척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전라수사 김억추를 불러가지고 전선을 수습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이 지역에 가서 정돈, 뒤처리 좀 잘하고 추스려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김억추는 이순신으로부터 전선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신이 진주, 보성,
가기까지 이 과정을 서술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서술자가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제시가 들어간 거고요. 직접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순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 덕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요. 자, 또 다른 장수에게 서둘러 전선을 만들라 하고 또한 장수들을 모아 엄하게 주의를 주어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의 이 주도 면밀한 이 통솔력, 리더력이 돋보이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명을 받자 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리라 하면서 이순신이 엄숙하게 지금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관련 한자성어는 뭐 선공후사, 대의멸친, 멸사봉공, 진충보국, 갈충보국, 필사즉 생필 생즉사라 이렇게 이러한 한자성어도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맞는 한자성어들이거든요. 자, 말씀에 의기가 깊게 배어 있으니 의기라는 건요 정의감에서 나오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수들 중에서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관적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수들의 감동받은 모습을 서술자가 잘 표현했네요. 한편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가진 배가 적어서 도적을 막지 못할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육지에 올라 싸우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순신이 임금께 이제 말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임진왜란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 충청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그렇죠? 요해처라는 건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그렇죠? 전쟁에서 꼭 필요한 지점 이 요충지를 지킨 결과입니다. 이제 신이 전선 60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가히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 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죽기 전에는 도적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순신은 이제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진격해서 이제 한양으로 이제 진격이 되니까 바다에서 결사항전의 그 각오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러한 뛰어난 인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후손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자, 3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정유년 9월에 적선 수백 척이 이제 바다를 덮어온다. 그렇죠? 이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합니다. 전투를 명령하는 순신의 이 다급한 태도를 통해서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10여 척 전선으로 맞아 싸워라. 그렇죠? 그런 대사고요. 그렇죠? 대화예요. 13대 133척입니다. 엄청난, 이게 거의 100여 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엄청난 그 상황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인가요? 그런 싸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제부사 안희가 가만히 도망하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이제 장수도 있네, 그렇죠? 순신이 이를 보고 맨 앞에서 외쳤다.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이순신이 외치는 장면이고요. 굉장히 여기에서 어떤 숭고함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희가 당황하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어찌 진격치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려다가 이순신의 그 외침에 놀라서 공격을 하는 장면이에요. 도망간 건 아니에요. 항우는 적진에 달려들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선이 안희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니 사면 초가가 됐네요. 안희가 거의 죽게 되었다. 위기에 지금 빠진 겁니다. 이제 명제 경각이라고 하고요. 풍전등화, 사면초가, 진퇴양난, 노란지위, 초미지급 전부 다 뭡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본 이순신이 급히 구원하러 가는데 적선 수백 척이 함께 나와서 순신을 둘러싸고 어지럽게 공격하니 대포 소리가 바다에 진동하고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는지라. 자, 이 장면은요.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서 이순신이 어때요?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갖다가 서술자가 지금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서술상 특징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제 요소예요. 자, 이순신이 바다에서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장수들이 탄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로지 통제사를 믿기 때문인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위태로우니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전선을 힘몰아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물러나네요. 그렇죠? 자, 이 장면도 이제 장수들이 전선을 힘몰아 적을 공격하는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다. 자, 이러한 설명 방식, 서술 방식을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그러자 순신이 그 틈을 타서 적을 많이 죽이니 결국 적이 패하여 달아나더라. 통쾌하죠?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런 그 조상들의 모습, 선조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담 소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이 창작 군담 소설이 있고 역사 군담 소설이 있고 번역 군담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건 이제 역사 군담 소설이고요. 간단히만 정리할 테니까 이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 군담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로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배경이고요. 가공적 전쟁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시련을 겪다가 도사를 만나서 도움을 얻어서 여러 가지 도술과 무예를 배워서 영웅적인 활약을 그리면서 해피엔딩,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바로 창작 군담 소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했었던 소대성전이라든가 뭐 장풍운전, 유충열전, 이대봉전, 그죠? 조웅전, 홍계월전, 뭐 이런 김진옥전, 곽혜룡전 이런 작품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될 때 많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이니까 미리 한번 참고하세요. 역사 군담 소설도 있습니다. 역사 군담 소설은요, 실제죠. 실제 인물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이순신처럼. 그래서 영웅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고요. 임진록이라든가 임경업전, 박시전, 여러분 잘 아시는 박시전. 그래서 이 민족적 능력을 과시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얻습니다. 집권층을 또 규탄합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군담 소설이라는 걸 아시고요. 또 만약에 세 번째 마지막에 번역은 어떤 거냐? 그냥 말 그대로 중국 소설, 그렇죠? 삼국지연의가 널리 애독됐고 해서 창작 군담 소설이 인기를 얻자 중국의 이런 소설들이 들어와가지고 흥미 중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이라든가 삼국대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군담 소설의 종류 중에 역사 군담 소설을 꼭 기억을 하셔야 정확하게 역사 소설, 군담 소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